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530GP 사건과 관련해서 국사모의 송영인 회장님 등 유가족이 신문 광고를 내고 유가족을 고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오늘 국사모 송영인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신문 광고를 내셨다고요? 예. 뭐 그동안 2010년부터 오늘 날짜까지 네네. 16번을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등에 16차례 미혼으로는 27면에 걸쳐서 약 한 1억 원에 달하는 예. 국민의 애국시민의 성금에 의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민초들의 모임의 대표이장인 정원치 이 회장이 약 거의 한 1억에 가까운 성금을 사비를 지원해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원치 회장도 역시 ROTC 5기 출신이기 때문에 이 군 저거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동안의 광고 내용이 그럼 과연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10년 5월 10일 최초 광고부터 오늘에 이르는 광고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광고 효과에 의해서 이 군 수사기관이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한계점에 도달해서 더 이상 앞으로 진척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걸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첫째, 2010년 5월 10일 문화일보 이 사설면 밑에 연천 530GP 피격 사건이 은폐 조작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을 크게 붙여가지고 이거네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한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이 조작 사건을 다시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으로 최초의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냈는데도 이 이명박 정권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답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간 뒤에 5월 31일 문화일보 문화일보 또 31면 사설면 밑에 빨갱이 정권에서 은폐 조작된 연천 530GP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밝혀라.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연천 530GP 피격 사건 진상규명 촉구 국민협의회 발족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발족식을 하는 기자회견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약 한 150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했는데, 당시에 우리 고문으로는 대법관을 지내신 정기승 대법관님, 그 다음에 순경에서 내무장까지 올라가셨던 안흥모 장관님, 헌변 회장을 지낸 임강기 변호사님, 그 다음에 사선 국회의원으로 외교문화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김현욱 위원님 등 12분의 고문단을 모시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연천 530GP 피격 사건 진상규명 촉구 국민협의회를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여기 광고 내용을 보니까 빨갱이 정권에서 은폐. 근데 이거 이렇게 세게 얘기했는데도 반응이 없나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앞으로 더 제목이 더 가격한데도 왜냐하면 국방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그때 당시에 정권이었던 지금 문재인 대표가 있는 새천년 민주연합인가 새민연에서 이거 자기들이 이걸 만약 고발을 한다든지 고소를 하게 되면 진상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가지고 귀 틀어막고 눈 감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빨갱이 정권이라는 말 하면 이거 나중에 발광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요걸
저 카메라로 비춰주시면 이제 예, 저희가 이제 오늘은 사진 자료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도 빨갱이 정권 하에서. 그다음에 예. 2010년 6월 17일 문화일보에 다시 또 광고를 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빨갱이 정권에서 은폐 조작된 연천 530 집비 피격 사건에 대한 당시의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웅 국방장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해가지고 그동안의 의혹을 제기했던 내용을 전부 작은 글씨로 써가지고 이걸 광고를 냈습니다. 근데 이걸 냈는데도 국방부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뭐 아니다 기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또 아까 그냥 귀틀어 맞고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저거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족들과 같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진상 규명하는 진실 내용을 책을 만드는 게 뭐냐면 사상 최대의 군 의문사. 그 다음에 거기에 제목을 530 GP 이렇게 해서 이 광고를 이 책의 내용을 해가지고 광고를 냈어요. 이야, 이게 광고까지 냈는데 이 책은 몇 부 정도 나갔습니까? 그때 10,000부를 인쇄를 했습니다. 10,000부. 10,000부가 다 나갔죠. 그렇죠. 아니 이제 그 다는 안 나가고 그때 당시 우리가 저거 할 때 전문대학교 이상 대학의 도서관에 약 236개인가 대학에 전부 하나씩 보냈습니다. 도서관에 다 비치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이 책이 구독자에 의해서 구입해 간 것이 약 한 7,000권 정도 되고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국방부에서는 이 책을 보고 아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책이 국회 국방문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줬더니 이걸 제출했어요. 이 국방장관한테 이거 봤느냐? 자, 열심히 보겠습니다 해놓고 또 여지껏 답변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 나서도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2년 5월 22일자 문화일보에 또 역시 광고를 냈습니다. 뭐냐면 그때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제 뭐 중간기에 들어섰을 때예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님 종북 좌파 정권에서의 국왕부도한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진실은 밝혀야 합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종북 좌파 정권으로 이제 빨갱이 정권에서 종북 좌파 정권으로 이 명칭을 바꿔서 노무현 정권을 그렇게 표현해 가지고 아주 극악무도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래서 이러한 사실만 확인해도 진실이 금방 밝혀질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아주 요약해가지고 6개 항목에 의문점을 해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저 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도 역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 정부가 말이죠. 이게 대한민국 정부 만든 지가 아주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그 다음에 2013년 1월 29일 날 서울신문과 문화일보에 또 동시에 광고를 냈습니다. 뭘 냈냐면 연천 530 집비 피격 전사자 유족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드리는 청원서 해가지고 이 내용은 아주 약 한 150페이지에 달하는 아주 증거 자료를 전부 다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이걸 낸다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이런 서류를 냅니다 하는 거를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또 광고를 냈어요. 근데 인수위원회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뭐 이걸 검토했다 어땠다 이런 근데 이걸 이제 나중에 또 광고 내용에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취임하셔가지고 1년이 돼서 이 기자회견을 하셨을 때예요. 저희가 또 조선일보, 문화일보에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호소문을 또 냈습니다. 여기도 이제 빨갱이 네, 그 밑에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에 빨갱이 정권에서 은폐 조작된 530 GP 피격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천을 맴돌고 있는 8명 전사자의 오는을 달래주십시오라는 참 아주 유족들의 하소연, 인수직위원회에 냈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니까 대통령께 직접 내는 호소문을 이렇게 또 이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에 게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2월 4일 작년 2월 4일자 동아일보 문화일보에 또 이렇게 됐어요. 종북 정권하에서 은폐 조작된 530 GP 피격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구천을 맴돌고 있는 8명 전사자들의 오늘을 달래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다 부제로 뭐라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국민 행복 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서 반드시 이룩하겠다 라고 강조하는 기자회견문을 내세우면서 제발 좀 이걸 풀어달라는 아주 강력한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하면서 여기에도 그 문제점에 대한 걸 또다시 재확인시키는 내용으로 이걸 그 광고를 내게 됐습니다. 이 광고 내용은 아마 이제 편집하실 때 이 카메라 화면에 비춰드릴 겁니다. 다음에 3월 13일 조선일보와 또 문화일보에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민주당이 지금 새민정이죠.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앞장서서 즉각 특검을 요구,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민주당에다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광고를 또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냈어요. 그런데 그 민주당에서 말이죠, 또 가만히 있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옳다 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답답하니까 대통령에게 제발 좀 해결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도 안 되니까 2014년 5월 18일자 또 동아일보와 문화일보에 박근혜 대통령님 언제까지 눈 감고 귀 막고 계시렵니까?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530 GP 피격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하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다시 또 대통령님께 간절한 호소를 하게 됐습니다. 뭐 그런데도 청와대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기다마다 말이죠. 그 다음에 2달 후에 다시 2014년 8월 26일자 동아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세 군데 신문에 또 박근혜 대통령께 호소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노무현 정권의 잔당들이 두려워 특검을 못하신다면 차라리 하야하십시오. 나는 아주 강력하네.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놓고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할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로 광고를 동아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 세 군데 신문에 냈습니다. 그러면서 부제에 뭐라고 했냐면, 걸핏하면 특검 요구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때 이름을 새정치민주연합 바꿨어요, 민주당이. 대한민국 역사가 들어가 있네. 최근의 역사가. 새정치민주연합은 떳떳하다면 530 GP 피격 사건의 특검을 즉각 요구하라. 대통령님께 무엇이 두려우냐? 노무현 정권의 잔당들, 남아있는 잔당들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는
세민연에는 뭐냐면 당신들이 이렇게 떳떳하다면 이게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바로 530 GP 피격 사건에 특검을 요구해라 정부에다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청와대도 가만히 있죠.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무 여지껏 말 한마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울신문 문화일보에 2014년 9월 5일 그 한 달 조금 더 지나서입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이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하기 시작해서 530 GP 피격 사건의 진실 해가지고 이건 국방부를 모욕하는 내용이 뭐냐면 국방부의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12가지 거짓말 이렇게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아주 모독하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부제에 북계 포격 530 GP 전사자 진실규명 특검을 실시하면 저절로 군 기강이 확립되고 군의 명예가 회복된다. 국방부에 아주 허무맹랑한 12가지 거짓말이라고 국방부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답이 없네요. 국방부에서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또 답답해가지고요. 또 2달 후에 2014년 10월 30일 문화일보 31면에 또 냈습니다. 누구를 했냐? 그냥 문 의원님이 이제 대표를 뭐 이렇게 거론되고 그럴 텐데 문 의원님, 문재인 의원입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비서실장을 했던 그 세민연 문재인 의원님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연장이 부끄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 당시 적도발 사건을 아군의 자작극 사건으로 둔갑시킨 2005년 6월 19일 중부전선 28사단 연천 530 GP 피격 사건은 자랑스럽고 영광된 사건이었느냐? 문재인 의원님. 그 다음에 아니면 후임병에게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아 동료에게 총을 난사하게 한 질책사병 7명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국민의 혈세를 탕진케 한 매국행위와 같은 조치가 그렇게도 자랑스럽고 영광된 국방정책이었습니까? 신문에 이렇게 공개했어요. 이거 매국행위란 말도 들어가고. 예, 나라 팔아먹은 행위죠. 빨갱이, 매국행위, 종북 다 들어가는데 그렇죠. 왜 얘기가 없어요? 당사자 이름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문재인 의원을 지적했습니다. 근데도 아무런 그냥 너희들은 지져라. 나는 듣겠다. 또 귀틀어 막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다음에 너무 또 답답해가지고 또 한 달 반 후에 동아일보와 문화일보 광고에 냈습니다. 노무현 정권 잔당과 종북색이 두려워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국가. 이 나라 대한민국 맞습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을 원망하는 유족들의 한스러움을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그래도 답이 없네. 예. 그리고 민주당 세민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툭하면 특검 요구하는 세민연 새정치민주연합이죠. 떳떳하다면 즉각 특검을 요구하라. 이거 신문 광고에 제목으로 낸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정도 나오면 말이죠. 고소고발 해야죠. 고소고발 정도가 아니죠. 이건 국가를 모독했죠.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죠. 세민연 정치를 명예를 회복하고 모욕했죠. 이건 당장 유족들을 구속해야 돼요. 이 법적 조치를 강구해요. 그래서 없어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죠. 저희가
그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14년 8월 26일 날 동아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에 광고를 낼 때 그날 3월 19일 날 강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요 나중에 사진이 나옵니다만은 우리 그 유족들이 상복을 입고 자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상복을 입습니까? 상복을 입고 약 한 250명이 모여가지고 진실 밝히라는 특검을 시작하라는 시위를 했어요. 시위를. 네. 기자회견과 시위를 하고 특검 탄원서를 또 한 100여 페이지 이상을 만들어서 증거서를 해가지고 네. 이 유족 대표가 청와대를 찾아갔습니다. 상복을 입고 상복 입은 채로 네. 찾아가서 민원실에다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청와대 이 미친 이거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신 나간 놈들이죠. 이 특검 탄원서를 접수해 놓고요. 네. 이걸 쓰레기통에다 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8월 26일자 이 신문에 뭐라고 광고를 냈냐면 지난 2014년 3월 19일 애국시민 3,973명이 주민번호까지 공개한 특검 탄원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회신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은 파렴치한 청와대 작태에 분노하며 관련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하고 신문에 냈어요. 신문에. 그러니까. 예? 이 신문에 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지 왜 답변이 없는지 그 쓰레기통에 넣은 직원을 어떻게 처벌했는지 이 대한민국 말이야 청와대에 기강이 있다고 물러내가 됩니까 이거? 나 이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에 30년에 걸쳐 근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이런 걸 말이야 이 공무원이 이게 청와대 근무하는 인간들은 무슨 인간들이야 이거? 아니 신문에 동아일보, 서울신문, 문화일보에 이렇게 쓰레기통에다 처박은 걸 광고에다 냈으면 답변이 있어야 될 겁니까? 신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너무 기가 막힌다.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이 11월 24일이죠. 너무 애타고 한스럽고 또 구천에서 헤매고 있는 8명의 전사자들의 오는이 유족들의 가슴에 계속 맴돌고 꿈에 나타나고 이래서 오늘 날짜에 또 조선일보와 문화일보에 오늘 아침에 신문들 보고 저한테 전화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아 이런 나라가 나랍니까 하고 말 또 흥분해가지고 뭐라고 요번에 했냐. 문재인 세민연 대표님, 한민구 국방장관님 허황된 거짓말로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있다면 군의 명예훼손 및 국민 기만 선동죄로 유가족들을 즉시 법적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라고 내버렸어요. 이야. 네? 이거 다시 한번 나중에 적어지만 이거 보십시오. 이 유족들이 부모들이 자식 죽었는데 이렇게 상복을 입고 건을 쓰고 대한민국 심장부 한복판인 강화문 내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이런 시위를 하려고 시위가 끝나고 나서 3월 19일 날 청와대 민원실에다 특검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쓰레기통에다 처박아! 이런 못된 먹어. 어떻게 너희들이 대통령님을 보좌한다고 그러냐? 이 썩어빠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사과도 안 했잖아 여지껏. 왜 그러면 저 신문에 냈는데 거짓말이면 고발 조치해야지. 왜 청와대를 모욕하느냐? 그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아주 유가족을
고소해달라, 네. 고발해달라,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신문 광고에 냈는데 답변이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유가족들은요 지금 법적 조치를 빨리 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죠. 자기 처벌해달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또 이게 조작된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 이건 이제 만약에 이 고발을 꼭 해줘야 됩니다. 고소를 해줘가지고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제가 이제 ROTC 5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특검 이 요청서를 청와대 두 번째 이제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또 냈어요. 신문에 내고 또 갖다 냈어요. 그때 청와대에서 그때는 이제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그 국방부 조사단에서는 뭐라냐면 기히 조사가 다 끝난 거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고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국방부에 있는 말이죠. 네. 이거 그거 회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인데 국방부에 ROTC 후배가 뭐 자기는 뭐 누구라는 얘기는 하지 말래 그냥 후배라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그 선배님 이거 국방부 조사단에 계속 진정이 오면은 똑같은 답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회에는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군대에도 똑같이 헌병이 있고 네. 또 검찰이 있답니다. 군검찰. 그렇죠. 군검찰과 헌병의 차이가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경찰과 검찰의 차이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선배님 정 그러시다면 국방장관 귀하 해놓고 참조 국방부 법무관 이렇게 해서 탄원서를 내보십시오 그래요. 저희가 이제 이거 참 저희 처음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방부 법무관에게 또다시 탄원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150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때 역시 군 법무관도 고시 출신이라 그런지 이 사람들 법을 잘 알아서 이건 재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관련자들이 전부 제대를 했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 군 검찰이 조사할 수 없어서 대검찰 검찰에 이송을 했습니다. 사건을. 그러니까 아마 검찰에서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유족들하고 너무 기뻐서 말이죠. 야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리고 검찰에 기대를 크게 걸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제 바른 겁니다. 예. 이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군검찰에서 몇 개월 동안을 검토해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요런 회신이 왔어요. 이 회신 내용이 뭐냐 하면 말이죠. 귀하가 보낸 진정 사건을 검토한 결과 위 사건은 2005년 6월경 발생하여 그 무렵 수사가 종결되었으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해요. 작년에 보냈으니까요. 10년이 경과해요. 피진정인들의 혐의에 대한 증거인멸은 5년이 되는 거예요. 또 사자 명예훼손은 3년이라는 게 죽은 그 전사자 8명 있잖아요. 그 사자 명예훼손은 3년이라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각 공소시효가 완성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종결하였게 알려드립니다. 2015년 6월 3일 동부지검 검찰청 검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보내세요. 저희한테 보내세요. 여러분, 아니 국기문란 사건 조작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데 증거인멸 5년 사자 명예훼손 전사자 명예훼손 공소기호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다고 보내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법이 그런지는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일반 법으로 안 되니까 특검을 실시하면 이건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한 전 고검장님이
공안 저거에서 대한민국의 참 제일 권위자죠. 그것도 더 저와 같이 그 김대중 그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너무 공안에 대해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쫓겨난 거죠. 이분이 이 서류를 다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검을 실시하면 일주일 내에 이 진실을 밝힌다. 그렇죠. 밝히는데 그렇다면 군 검찰이 대검에 넘어와서 대한민국 검찰에 넘어와서 일반 검찰에 넘어와서 검찰이 다 서류를 해보니 공소시효만 남아있다면 이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 도발 사건을 아군의 자작극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각종 증거물을 은폐 조작하여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8명 전사자들의 오늘을 달래주는 또 주어야 할 책임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현행 법에 의한 공소시효 문제를 따져가지고 못한다면 이건 너무나도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 해서 이번 사건은 이 재반에 그동안에 16번에 걸친 광고 내용, 조선동아문화 서울신문에 난 광고 내용을 이제 아마 비춰드리면 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신의 한수, 우리 저 신혜식 대표님이 하고 있는 이 신의 한수에 9편, 그 다음에 현장 검증한 것에서 10건을 USB로 엮어서 요 신문에 놨어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요 신문에 여기에 보시면 요 USB를 10편을 종합해가지고 USB로 제작을 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비롯한 검찰총장, 국방장관 등 여러 관계관에게 다 우선원에 보내고, 그 다음에 각 신문 언론기관에 하나씩 다 보낼 겁니다. 편집장 앞으로. 그건 무료로 보내죠. 그 나머지 이제 만약에 이걸 보시고 싶은 분은 여기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이 신문 내용에 전화번호 있어요. 그걸 전화번호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제작비만 받고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애국시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안보, 국방이 잘 돼야 됩니다. 든든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4대 의무가 그건데 국방의 의무가 제일입니다. 나라 없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럼 국방의 의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군에 입대한 이런 젊은이가 적의 포탄에 맞아서 전사했는데 이를 정권 차원의 희생양으로 만든 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 극악무도한 이런 사건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누가 앞으로 자식을 군대에 보낼 것이며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할 것이냐. 이런 점에서 이 문제는 꼭 특검을 실시해 가지고 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연천 530 GP 사건은 대한민국 군의 역사에서 꼭 진실이 밝혀져야 됩니다. 유가족들은 지금 법적 처벌을 원하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터무니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유가족을 처벌해야 된다. 우리는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심정이 컸으면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연천 530 GP 사건의 진실 꼭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신의 한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